체육학을 전공하고 있는 여러분들 혹은 우리 체육학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체육대학에 들어오기 전부터 여러분이 고민했었을 것이고요. 또 체육대학을 다니고 있으면서도 고민을 했을 것이고요. 좀 더 나아가 보면 체육대학을 졸업하는 시점에서도 아마 고민을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이 진로인데요. 이 진로에서 특히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라는 부분에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로 혹은 직업, 직무 이런 것들을 요즘 많이 듣는 시기일 텐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나한테 맞는 직무,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 진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체육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이미 중학교, 뭐 고등학교 이전 학생 경험을 통해서 내가 운동, 체육 이런 걸 좋아하는 학생이다라는 것을 선행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체대 입시학원을 한다던가 아니면 종목 운동 선수를 한다던가 이렇게 조금 다른 일반 학생과는 좀 다른 길로 진로를 선택해서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뭐 우리 수업에서는 여러 가지를 다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근본적으로 뭐 이제 진로 심리 도구를 통해서 자아에 대한 인식, 자기 이해, 진로에 대한 나의 어떤 근본적인 거를 이해하는 것들이 뭐 진로 심리 검사라던가 직업 선호도 검사, 뭐 홀랜드 검사, 흥미 검사, 적성 검사, 뭐 MBTI, DISC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지금 플랫폼 시대에서는 뭐 구글링을 통해서 아니면 다양한 플랫폼을 다운받아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어떤 진단보다도 진단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혹은 진단 값이 나를 투영했을 때 어떤 결과를 주는가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향후 나가야 될 진로에서 당연히 선택해야 될 직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학술적으로 혹은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직업이란 여러분 직업은 뭐죠, 현재? 아마 여러분 현재 직업은 대학생이겠죠?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네요. 대학생일 거예요. 대학생. 큰 학생, 배움이 있는 뭐 이런 학생들을 의미하죠. 잠깐 썰렁한 얘기를 했어요. 자, 직업이란 얘기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직업이란 간직, 벼슬이라는 직분을 의미하는 직과 여기 나와 있죠. 직분을 의미하는 직과 하는 일, 사업 등을 얘기하는 업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은 크게 소셜 포지션 혹은 직분에 대해서 노출이 되는 거고요. 또 업, 하는 일에 대해서도 노출이 되는 것을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체육학을 공부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고민이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임무, 직분이 맞는 것일까? 혹은 나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고 매우 신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론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직이란 직무라는 의미에서 간직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맡아서 행한다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을 보고 우리가 교사와 교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가르치는 업은 동일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업,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념하는 일인데 학생들을 가르치는 업은 동일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직분을 맡아서 행한다는 개인의 사회적 역할이 학교라는 초중고에서의 교사, 이 대학에서 교수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하는 일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워버렸습니다. 조금 지저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직업이 뭐지?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접근이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업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념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생계를 유지하는 일은 어떤 역량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체육학을 전공하는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떤 능력이 있어요? 뭐죠? 그죠? 굉장히 사실은 뭐 이제 몸을 잘 쓴다 했고 신체를 잘 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그리고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체육학 전공자가 체육을 해야 되느냐? 체육하면 좋죠. 근데 체육과 관련된 연계된 사업들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서 직업 심리 도구의 여러 가지 뭐 MBTI, DISC, 홀랜드 검사, 직업 성취도 검사 뭐 여러 가지 직업 가치관 검사 있는데 아마 또 여러분 다중지능 검사라는 것도 들어봤을 텐데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핵심 강점 지능을 아는 것도 직업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유의미한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워버리겠습니다. 짜잔. 자, 자, 넘어가 볼까요? 자, 직업의 의미를 앞서서 간직적이고 사회적인 포지션이고 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경제적 차원에서요. 모든 사람들은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아니면은 저기 밑에서 뭐 이렇게 해외 노동자도요. 이 사람들 다 뭐 해요? 먹고 자고 네, 쉬어야 되는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들이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욕구 달성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슬로우 아저씨의 5단계 욕구 이론을 살펴봤을 때 최하위의 영역, 즉 살아야 되기 때문에라는 부분에서 경제적 차원의 욕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의식주적인 차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의 어떤 노동을 제공하고 대부분 그렇죠. 그거에 대한 보상을 받아서 임금 노동자로 사시는 분들이라던가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합니다. 이 근간을 흔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직업을 선택하는 게 체육학 전공자가 반드시 체육을 해야 된다라는 논리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업이 체육이라면 그걸 하는 논리가 맞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는요, 바로 그렇습니다. 사회적 차원의 접근입니다. 앞서서 얘기했던 업과 직에 대한 얘기랑 같은 개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람은 직업을 토대로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 담당하는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사회의 유지 발전됨에 기대한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어느 정도 의식주를 해결하고 경제적인 욕구를 달성하면 사람들은 사회적 욕구라는 것을 발생시킨다는 건데요.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이 생존의 욕구가 바로 이제 의식주적인 욕구잖아요. To live, to have, 그러니까 어떤 안전에 대한 욕구, 집이 있어야 되고요, 거주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요, 먹어야 되고, 생존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었다면, 자, 존중과 사회적 욕구가 바로 사회적 차원의 직업의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을 드리면 어, 직업을 선택하는데 여러분이 신중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뭐 토익 시험도 봐요, 자격증 시험도 봐요, 소위 얘기해서 좋은 대학을 나와요 하는 것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내가 뭐 대학을 통해서 아니면 고등학교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후에 직업을 선택했을 때 그 직업이 당연히 나의 경제적 차원, 보상을 해주는 것은 물론이요. 나아가서 그 사회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여할 수 있는, 혹은 사회 발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고민하고 또 내가 나를 디벨롭 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논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걸 메슬로 아저씨가 얘기한 대로 접근해 본다면 바로 이 소속과 존중의 욕구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소속의 욕구는요, 결국은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1인 기업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뭐 1인 기업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중소기업이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대기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건데요. 사실상 여러분 한번 이런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체육대학을 들어오기 위해서 다녔던 입시학원도요. 일종의 기업이죠. 이 기업은 1인 기업이었어요? 아니면 대기업이었어요? 중소기업이었어요? 예, 아마 소기업 정도 됐을 거예요. 원장님이 한 분 계셨고요. 거기에 뭐 책임 강사, 팀장님, 뭐 나쁜 욕이 아니라 새끼 강사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또 운전해 주시는 강사 등등등. 자, 이런 역할이 나눠진 사람들이 조직을 이루고 있으면서 기업을 유지하는 거였어요. 그 안에 이런 직업들을 선택하고 결국은 내가 원장이 돼야지라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소속과 존중의 욕구의 발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로, 직업 이런 것들은 매우 신중하고 고민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당장의 답을 찾기보다는 당장의 답을 찾으면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나한테 이게 정말 맞고 내가 이걸 통해서 보람, 성취감 이런 것도 얻을 수 있고 당연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여러분이 확보한다면 그건 뭐 지금 당장 선택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심사숙고하는 이유가 그만큼 직업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고 심사숙고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 앞서서는 우리가 업과 직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사회적 포지션과 하는 일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번 거는 아마 이제 여러분 마음적인 걸 거예요. 즉 심리적 차원에서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즉 앞에서 얘기했던 어떤 하는 일 생계적인 것,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직업이 중요하고 또 사회적인 차원에서 직업이 중요한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요. 나를 표현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욕구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교수님이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했는데 우리가 대형 병원에서 의사한 사람을 존중하고 저기 아프리카에 가서 의사 활동하는 이런 난민을 도와주는 의사를 존중하지 않고 이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대형 병원 의사는 대형 병원 의사로서 존중을 받고 또 난민을 위해서 구호하는 그런 의사들은 더 우리가 존중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사람마다 상이하고요. 개인이 직업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체성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체육학이 엘리트 스포츠만 여전히 존재한다면, 엘리트 스포츠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엘리트 스포츠, 전문 운동 선수는 전문 운동 선수로서의 직업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전문 운동 선수가 아니지만, 소위 얘기해서 내가 체육학적인 신체적 소질이 높지 않더라도, 내가 서비스하는 대상이 장애인이어서, 나의 어떤 수준으로도 충분히 제공할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수혜자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체육 서비스를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시장을 잘 찾아서 나의 직업적 소명을 다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심리적 차원에서 직업이란 의미는 개인이 직업은 자신의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고 가족이나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과 소속감을 주어 심리적 안정감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정리해 보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다 한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생각하는 정체성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 자아실현이라는 욕구일 겁니다. 내가 그 직업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차원의 높은 매력성, 이런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차원의 이 매력성을 여러분들이 추구하다 보니까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매우 고민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거 to live, to have, to love, to give, to be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꾸준히 여러분 전공안에서 학습하고 배우고 익힌다면 단언컨대 여러분이 이전보다 내가 원하는 진로를 찾아가고 직업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교수님, 어떻게 하면 이 직업을 조금 더 잘 선택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이제 우리가 자수성가한 사람들 아니면 TV나 뭐 유튜브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여러 가지 공통점도 있지만 또 굉장히 다른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객관화하고 싶어요. 우선 여러분 분야에, 그러니까 여러분 전공에서 가능한 직업이 무엇일까라는 부분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해보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교사도 있을 거고요. 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트레이너도 있을 거고요. 또 뭐가 있어요? 요즘 뭐 인기인 처방사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또 매니저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업들을 막 적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적었을 때 이 사람들이 교사가 돈을 많이 벌까? 교사는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야. 뭐 예를 들면요. 사회적으로는 어떨까? 이 사람들은 교사 선생님들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선생님이라는 포지션이야. 심리적 나는 사실 되게 하고 싶고 나의 정체성과 맞아.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걸 배점을 맞으셔도 돼요. 예를 들면 1, 2, 3이라고 했을 때 트레이너는 돈을 많이 버는 트레이너는 좋은 거야. 그래서 3점. 사회적으로 트레이너는 그냥 어떤 사람은 되게 좋게 평가받고 어떤 사람은 그냥 쏘쏘해. 그래서 2점. 심리적 차원. 사실 난 그런데 내가 몸매를 관리하고 내 몸을 만들고 이렇게 지속하는 거 난 어렵다고 생각해. 뭐 1점. 이거를 객관화한다는 게 뭐 상, 중, 하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점수로 해도 좋고요. 운동 처방사 나는 경제적 차원이 생각보다 많이 못 받는 것 같아. 이거는 뭐 2점이야. 뭐 사회적으로는 그것도 2점이야. 심리적 차원을 하고 싶어. 어떤 식으로든 방법이든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는 의미를 갖는 게 여러분이 전공하고 있는 전공자 입장에서 여러분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학술적으로 안내해드리고 제가 경험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이 실제로 해보는 것이 아, 내가 이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진보적으로 나의 진로나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봤고 이런 어떤 개선의 여지를 획득할 수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처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한번 기술해보고 그것에 대해서 경제적, 사회적, 또 심리적 차원으로 점수를 매겨보는 연습을 해보셨다면 이제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냉정하게 생각해 보냐면 내 전공에서 직업 중에 세 가지 차원을 균형 있고 혹은 또 높고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고 돈도 많이 벌고 이런 게 뭐가 있지? 라고 했어요. 뭐가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재활 트레이너다, 혹은 뭐 이제 구단에 있는 트레이너다, 뭐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아니다, 나는 교사, 뭐 교수 집단이 난 그런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다, 나는 노인 체육 지도자가 나는 큰 돈은 아니지만 꾸준히 벌 수 있을. 아니다, 나는 체육회 같은 공공기관에 가는 것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나열할 수 있을 거라고요. 자, 이런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인지하는 것들을 앞서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조금 더 구체화하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실제로 한번 연봉들을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실제로 되는 방법을 체크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학력이라던가 뭐 자격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또 향후의 비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명시화하는 작업을 해본다면 막연한 진로, 막연한 직업 선택보다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요?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써본 것과 실제로 찾아본 것이 차이가 있나요? 혹은 안 찾아보셨나요? 안 찾아보셨으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수업 강의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따라와줘야 그 다음 단계에서의 어떤 소득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실은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직무인데요. 앞서서 직업이 세 가지 차원이 있었어요. 1, 2, 3, 뭐 사회적 차원, 경제적 차원, 심리적 차원이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또 그 전에는 뭐 직이라는 것과 업이라는 의미를 또 얘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업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즉,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수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앞으로 사회에서도 그렇고 이 간직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 어떤 일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직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직무는 직책이나 직업상에서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사무, 쉽게 말하면 분업하여 맡은 일이니까 결국 일이라는 것에서 전문성,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은 이미 체육학 전공자들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문성? 내가 신체적으로 뛰어났고요. 좋아했어요. 라는 부분에 체육이라는 것이 들었기 때문에 체육 전공, 체육 대학, 스포츠와 관련된 학과에 입학하시고 또 졸업 후에도 그 분야의 직업을 찾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직무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직무 이야기하면서 교수님이 여러분들은 이미 체육하기 때문에 괜찮아요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그것 바로 이 체육이라는 신체 활동이라는 움직이라는 것에 흥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 흥미가 뭔데요? 흥미는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의미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은 사실상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졸업하고 뭐 하지가 아니라 여러분이 졸업하면 여러분 흥미에 맞게끔 흥미에 타당한 분야를 선택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분업하여 맡은 일에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이걸 잘하는 일이냐는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미 여러분은 야, 넌 체육이 적성에 맞는데 야, 넌 이게 딱 맞아라고 하는 얘기를 아주 많이 들어봤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적성이라고 하는데요. 적성은 무엇에 알맞는 성질 혹은 적응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는 개인의 능력이 발휘될 때 드러나는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체육, 뭐 통용하겠습니다. 스포츠라는 것에 흥미가 있고 적성이 뛰어난 자입니다. 결론을 해볼까요? 이 여러분은 이미 체육학 전공자로서 체육과 관련된 뭐 체육이라는 것은 신체를 활용한 교육적 의미, 학술적 의미가 있으니까 조금 더 브로드하게 경기로서의 스포츠를 통한 혹은 토대로 신체 활동이라는 문화나 교육의 메커니즘을 다 포함한 스포츠 전공자로서 관련된 직업을 선택하면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자기의 흥미가 중요하고 자기의 적성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그거에 노출이 됐다고요? 그렇다니까요. 지금 설명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여러분한테 맞는 직업군에 노출된 전공에 계신 거예요. 부인하지 마시고 정체성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지금처럼 꾸준히 하시면 돼요.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직업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런 선택을 하는 선행 조건이 필요해요. 무엇이냐? 이렇게 직무를 설명하고 적성을 설명하고 흥미를 설명했는데도 좀 불안한 친구들 있죠? 제가 좀 각인시켜 드릴게요. 자, 이거 여러분 진로, 여러분 직업 선택하는데 이렇게 설명하고 여러분 당연히 여기 계신 게 타당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흔들리신다면 여러분한테 가치관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볼게요. 자, 가치관이 뭔지 아세요? 가치관. 내가 평상시 일상 속에 갖고 있는 의식이고 도덕적 판단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공상가가 나는 현실주의자던가. 여러분 좀 MBTI 많이 하시잖아요. 나는 외향형인가 나는 내성적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말하는 게 편한데 나를 소개하는 게 편한데 다른 사람한테 무언가 말 거는 게 불편한데 이런 것들이요. 내 일상 속에 나와 있는 나의 의식들이죠. 이런 가치관에 따라서 여러분들 직업에 노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앞서서 얘기했던 이미 여러분들은 흥미와 적성에서 체육학 넘버원 혹은 전문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면 내 가치관이 뭔지 한번 더 체크해 보면 아, 체육 분야에서도 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스포츠 안에서도 난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약간은 허무맹랑하고 교수님 갑자기 우리 체육학 진로와 관련돼서 갑자기 가치관이 나와서 좀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지? 나의 사상, 나의 일상 속의 의식, 나의 판단 기준, 나의 도덕성, 내가 어떤 몰입을 했을 때 행복하지? 나의 행복의 가치 등을 살펴보시면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직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직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직업 가치관이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진로를 찾아가는 방법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육학 전공자의 진로 코칭, 뭐 경력을 개발한다던가, 혹은 뭐 진로를 코칭한다던가, 혹은 나아가서 졸업 후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고민이 있는 우리 체육학 전공자를 위해서 직업이 무엇이고 직무는 무엇이고 또 직업이 갖는 의미, 또 신중해야 되는 이유, 당연히 고민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자, 이런 구체적인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한번 실행 연습해야 되는 부분도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아, 그냥 어떤 내가 직접 해보는 그런 거 말고 이제 조금 플랫폼에 나와 있는 어떤 프레임들을 통해서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던가 뭐 행복의 기준이라던가 도덕적 판단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자, 그런 것과 연동돼서 선택하는 직업 가치관도 존재합니다. 앞서서 직업이 갖는 특성들에 대한 이야기,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이미 적성과 흥미상으로 체육학 베이스다라는 어떤 그런 점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체육학과 관련된 분야의 직업들을 선택하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너무 방대해요.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포츠와 관련된 체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직업들이 의미하는 직업 가치관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작용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직업 가치관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직업에 따라서 형성되는 가치관은 서로 다른 직업을 만들게 한다 라는 것이지요. 자, 직업 가치관을 선택하는 것이 결국 앞서서 이야기한 매슬로우의 자아 실현과도 연관이 있다. 자, 직업 가치관을 선택해서 그거에 적합한 직업을 고르고 자, 이것이 결국 나의 기본 욕구, 뭐 사회적 욕구, 경제적 욕구를 토대로 해서 나의 삶을 만족시키게 하여서 결국은 자아라는 자, 내가 갖고 있는 정체성을 실현하는 그런 의미로 다가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조화된 직업에서는요, 이미 13가지 정도로 직업 가치관을 구분하였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성취, 봉사, 개별활동, 뭐 직업 안정, 변화 지향, 몸과 마음의 여유, 영향력 발휘, 뭐 지식 추구, 애국, 자율성, 금전적 보상, 인정, 뭐 신뢰 활동 등등으로 구별됩니다. 이거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이 워크넷에 가면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직업 가치관 검사하기.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회원 가입을 해서 직업 가치관을 한번 수행해 봅시다. 이걸 수행해 보고 제 강의를 들으시는 친구들과 이걸 수행하지 않고 그냥 뭐 하시는 분들한테 돌아오는 성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확인하고 제시된 표로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직업 가치관을 토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직무를 분석하고 여러분의 전공과 관련된 직업과 직무를 세분화하면 아, 내 진로를 뭘 하지? 나 직업이 뭐가 맞지? 라는 고민에서 조금은 자유스러울 수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가서 직업 가치관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워크넷까지 가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일로 가면 되죠. 예, 초록색 창에다가 워크넷을 치면요. 어떻게 돼요? 워크넷을 치면 예, 이렇게 나오죠. 여기 워크넷에 보면 다양한 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업 심리 검사라는 곳으로 또 들어가면 돼요. 자, 직업 심리 검사로 가면 자, 여러분은 성인이니까 뭐 청소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성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라 그럴까? 제 입장에서 제가 검사를 해보느라고 저는 성인용 심리 검사를 했습니다. 저는 청소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법에 따라서 청소년이 될 수 있지만 뭐 성인을 해도 무방하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서요. 여러 가지 직업 검사가 있고요. 여기 참고해 보면 학과 정보도 이렇게 많아요. 예, 교수님이 강의하는 여러 가지는 이런 정보들을 취합해서 여러분한테 맞게끔 제공하고 있어요. 여기 있죠. 직업 가치관 검사가 있어요. 자, 제가 직업 가치관을 선택한 이유 뭐죠? 뭘까요? 네, 시간이 짧아서가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여러분한테 너무 긴 검사를 하는 것보다 손쉽게 접근했을 때 그리고 가치관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아, 나 가치관이 나는 빨간색인 사람인데 파란색으로 얘기하면 불편할 수 있고요. 나는 파란색인 사람인데 빨간색을 얘기하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치관은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직업에도 가치관이 있다라는 것을 한번 검사 수행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의 값인데요. 뭐 이거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13가지 직업 요인이 나와 있죠? 볼게요. 성취 있고 봉사 있고 등등등 신뢰활동까지 있어요. 자, 그래프상 13개의 가치 요인에서 여러분의 점수를 한번 체크해 봤더니 성취, 개별활동, 지식지구 성취 높았어요. 개별활동, 이게 똑같은 빨간색이네요. 다른 색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취, 개별활동, 지식추구, 저 자율, 인정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낮게 나온 거, 가장 낮게 나온 게 뭐냐면 몸과 마음의 여유. 이거 큰일 났네요. 몸과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 다음은 봉사도 별로 없네요, 제가. 제 겁니다. 제 거여서 제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가치는 변화지향, 봉사, 몸과 마음의 여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전형적인 꼰대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간에 이제 제 검사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이 높게 나오고 무엇이 낮게 나온다고 해서 정답이 아니라요.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있고 또 이 직업에 대한 가치관도 동일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논리로 체육학 전공을 하시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 이 각각의 직업 가치관 점수와 당신의 어떤 차이가 작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인데요. 자, 이걸 통해서 나오는 값을 살펴보면 바로 0409라는 부분이 0820이라는 부분 앞에 거 다시 보여볼게요. 여기 이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0820 요걸 얘기하는 거죠. 봤더니 이 교수님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봤더니 추천 직업이 대학 교수예요. 야,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대학 교수여서 해서 이렇게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저의 흥미와 저는 흥미가 이제 뭐 체육이고요. 그리고 가르치는 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적성은 뭐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몰입, 뭐 연구,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립 서비스, 뭐 이런 거 이런 게 좀 적성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나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직업가치관 검사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검사 툴이 있고요. 그 검사 툴에 의해서 나타나는 코드 값을 봤더니 0409라는 대학 교수와 이건 좀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0820이라는 패션 디자이너가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지워보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직업 가치와 다양한 직업들의 가치를 비교하여 당신에게 가장 추천드리고 싶은 두 개의 직업으로 우선 직업을 진한 글씨로 표시하였습니다. 자, 희망 직업은 대학 교수입니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대학 교수가 돼 있으니 어쩌면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제가 대학을 다닐 때나 이럴 때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교수님도 저한테 이걸 해보라고 한 적도 없고요. 어떤 선배님도 이걸 해보라는 게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교수가 돼서 이렇게 접근하다 보니 여러분한테 이런 부분이 의의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제 이름이 여기 나와 있지요. 그래서 저의 이제 이런 요 부분 물론 어, 또 높은 것도 있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대학 교수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패션 디자이너가 나왔어요. 자, 패션 디자이너가 나왔고 대학 교수가 나왔다. 아마도 1순위는 대학 교수, 2순위는 디자이너인데 그 이유가 아마도 높게 측정된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건데요. 가장 높게 측정된 것들이 바로 이 부분이죠.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저는 성취에 대한 욕구가 많아요. 내가 스스로 자율이죠. 무엇을 추구했을 때 성취 욕구가 많은데 이 무엇이 지식 추구가 많은 성향이에요. 뭔가를 알고 알아서 기쁨을 얻는 캐릭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대학 교수라는 어떤 직업에 타당하다라는 부분이 나왔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대학 교수가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매우 중요한 거죠. 뭐 좀 재수없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결과가 나와서 좀 놀라긴 했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검사를 해봐서 나오는 직업이 있다면 실제로 그것이 분명히 매칭된 게 있고 비매칭된 것도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직업을 접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의 예시를 보여드렸어요. 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직업가치관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진로나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직업가치관 검사가 끝난 결과값을 기술하길 바랍니다. 여기 같으면 저 같은 경우는 뭐가 되겠어요? 뭐 지식 추구, 개별 활동 또 뭐 있었어요? 성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요, 뭐 몸과 마음의 여유, 그 다음에 뭐 변화지향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이 결과값을 갖고요. 여러분을 조금 잘하는 사람들 있죠. 가족도 좋고요. 아니면 친한 친구도 좋아요. 뭐 사실은 친한 친구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친구가 여러분한테 주는 의미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먼저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여기가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의견을 써서 상호 논의를 한번 해보세요. 마찬가지 친구도 서로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구나. 정말 그렇구나.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면 여러분 전공가로 또 봤을 때 어떤 의미가 있다 없다를 교류해 보세요. 그렇구나. 이 결과가 우리 전공에서도 이런 의미가 있구나. 친구 뭐 예를 들면 개똥이도 그렇게 보는 거야? 개똥이 너무 오래된 사람인가요? 친구 철수가 그렇게 보는 거야? 우리 친구 영희도 그렇게 보는 거야? 철수랑 영희도 너무 오랜 사람이죠. 아무튼 제가 노땅이라 그런 예를 들었어요. 직업과 가치관 검사를 따라해보고 실제로 적어보고 의논까지 해본다면 아마 좋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활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그렇지 못하더라도 오늘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직업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탐색해보고 이해하고 또 고민해보는 이유가 타당하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확보했으면 좋겠고 이미 여러분은 흥미와 적성상으로도 그렇고 가치관에도 그렇고 여기 계신 게 타당하다라는 거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업의 의미, 또 직업 가치관 검사의 활용 등을 오늘 이야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